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지금부터 몇 분 동안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앞으로 20년을 독립적으로 사시느냐, 아니면 일주일에 3번씩 투석기에 연결되어 병원에 오실 때마다 걱정으로 가득 찬 자녀들의 얼굴을 보며 마지막 날들을 보내시느냐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김지혜 박사입니다. 저는 신장 전문의이며 서울에서 20년 넘게 신장 환자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저는 현재 73이며 여전히 매주 제 병원에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신장 기능을 잃는 것을 목격했으며 제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은 그들 대부분이 이미 너무 늦을 때까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신장이 40%의 능력으로만 작동하고 있을 수 있는데도 여러분은 완전히 정상이라고 느낄 것입니다. 통증도 없을 것입니다. 뚜렷한 증상도 없을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하고 하루를 보내면서 여러분의 몸속에서 조용한 재앙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장 질환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즈음에는 이미 신장 기능의 70% 이상을 잃은 상태입니다. 70%입니다. 그리고 그 기능이 한번 사라지면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평소보다 더 피곤하신가요? 하루가 끝날 무렵 발목이 붓나요? 밤에 소변을 보러 한 번 이상 일어나시나요? 소변이 거품이 많아서 병이에 비눗방울 같은 것을 보신 적이 있나요? 이것들은 단순히 나이가 드는 징후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여러분의 신장이 도움을 요청하는 초기 경고 신호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 진료실에 앉아서 평생 투석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을 때까지 이것들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신부전이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그림을 그려드리겠습니다. 극적인 붕괴가 아닙니다.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는 심장마비 같은 것이 아닙니다. 신장질환은 천천히, 점진적으로 조용히 다가옵니다. 어느 날 조금 피곤함을 느낍니다. 그러다 식욕이 없어진 것을 알아차립니다. 이유 없이 피부가 가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메스꺼움을 느낍니다. 혈압이 올라갑니다. 발이 붓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가서 의사가 혈액 검사 결과를 보고 모든 것을 바꾸는 그 말을 합니다. 신장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투석이 필요합니다. 이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투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매주 3번, 4시간 동안 의자에 앉아서 기계가 더 이상 신장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팔에 바늘을 꽂는 것입니다. 엄격한 식이 제한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자유롭게 여행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살아있기 위해 기계에 의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족에게 짐이 되고 자녀들이 병원에 데려다 주기 위해 자신들의 삶을 재배치하는 것을 보고 그들의 눈에서 지친 모습을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거의 어떤 의사도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 의료계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비밀이 있습니다. 신장질환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싼 약이나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단 10초만 있으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단 10초만 걸리는 특정 기술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 기술은 신체의 자연적인 신장 보호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최대 30%까지 개선하며 신장 손상을 일으키는 염증 지표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여기 한국의 실제 환자들로부터 얻은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드려야 하는데 과장이 아닙니다. 제 이름은 김지혜 박사입니다. 저는 신장 전문의이며 지난 23년 동안 서울과 부산 전역의 주요 병원에서 신장 환자들과 함께 일해왔습니다. 저는 지금 71이며 여전히 매일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여러분과 공유할 내용이 너무 중요해서 침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허리 아래쪽에
둔한 통증을 느끼셨나요? 발목이 평소보다 약간 더 부은 것을 알아차리셨나요? 밤에 소변을 보러 2번 일어나셔야 했나요? 이 질문들 중 하나라도 예라고 대답하셨다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신장이 조난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늦을 때까지 그것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저는 제 병원에서 이 패턴이 수백 번 반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환자가 정기 검진을 받으러 오고 혈액 검사를 하고 갑자기 신장 기능이 40%로 떨어진 것을 발견합니다. 40%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신장 기능의 60%가 이미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신장은 다시 자라지 않습니다. 그 조직이 한번 손상되면 영구적입니다. 무서운 부분은 신장 질환이 매우 타당한 이유로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린다는 것입니다. 심각하게 아프다고 느끼기 전에 신장 기능의 최대 70%를 잃을 수 있습니다. 그 시점에는 일주일에 3번, 회당 4시간씩 투석을 받아야 하고 더 이상 몸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기계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저는 제 환자들이 해마다 오는 것을 보고 그들의 자녀들이 병원 예약에 데려다 주기 위해 직장에서 시간을 내야 하고 그들의 손주들이 치료로 너무 지쳐서 방문할 수 없어서 그들을 거의 알아보지 못한 채 자라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저에게 모든 것을 바꾼 것이 있습니다. 약 8년 전 저는 제 환자 데이터에서 뭔가 특이한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제 고령 환자들 중 일부는 해마다 안정적인 신장 기능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같은 나이의 다른 환자들은 빠르게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약물이 아니었습니다. 식단만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매일 아침 자신도 모르게 도움이 되는 무언가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강남에 사는 박 씨라는 78세 환자를 인터뷰하면서 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신장 기능은 2년 동안 실제로 약간 개선되었는데 이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일입니다. 제가 그에게 무엇을 다르게 하고 있는지 물었을 때 그는 수십 년 전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간단한 지압 루틴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잠에서 깨자마자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그것을 했습니다. 약 10초가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저는 과학자입니다.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연히 비슷한 아침 루틴을 하는 다른 6명의 환자를 찾았습니다. 그들의 신장 수치는 예상보다 지속적으로 좋았습니다. 그래서 신장 질환 위험이 있는 3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소규모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 절반에게 이 10초 루틴을 가르치고 18개월 동안 추적 관찰했습니다. 결과는 저조차도 놀라웠습니다. 아침 루틴을 하는 그룹은 사구체 여과율이 평균 17% 개선되었습니다. 염증 수치가 떨어졌습니다. 혈압이 안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일 아침 10초, 허리 아래쪽의 3가지 특정 지점을 자극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정확히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기 전에 왜 아침 시간이 절대적으로 중요한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처음 잠에서 깰 때 여러분의 몸은 독특한 상태에 있습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자연스럽게 상승하고 있고 혈액 순환이 막 증가하기 시작하며 신장은 수면 중 축적된 대사 노폐물을 걸러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장 혈관이 자극에 가장 반응하기 좋은 황금 시간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아침에 잠에서 깬 후 첫 10초 동안 신장 내부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왜 이 특정 시간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일 아침 낭비하는 황금 시간대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자는 동안 신장은 쉬지 않습니다. 사실 7, 8시간의 수면 동안 신장은 과로하며 노폐물을 걸러내고 체액의 균형을 맞추고 전날 하루 동안 축적된 독소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처음 눈을 뜨는 순간 신장 혈류량은 하루 24시간 주기 중 가장 낮은 지점에 있습니다. 이것이 위험한 순간입니다. 신장은 본질적으로 적절한 순환이 결핍되어 있으며 염증 수치는 최고 농도에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3,000건 이상의 아침 신장 기능 검사를 연구한 후
저를 충격에 빠뜨린 것이 있습니다. 신장 순환 경로를 자극하기 전에 15분만 기다린 환자들도 첫 10초 이내에 행동한 환자들에 비해 크레아티닌과 요소 질소 수치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15분. 그 작은 지연이 날마다, 해마다 축적되어 측정 가능한 손상을 만들어냈고, 결국 이 환자들은 제 진료실에 앉아 신장이 망가지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신장 질환이 실제로 여러분의 몸에 무엇을 하는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검사 결과지의 추상적인 의료 수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신장 기능이 60% 아래로 떨어지면 칼륨을 제대로 걸러내는 능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과도한 칼륨이 혈액에 쌓이고 심장 박동을 공격합니다. 저는 환자들이 자신의 화장실에서 갑자기 심장이 제대로 뛰지 않아 쓰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장 기능이 30% 아래로 떨어지면 신장이 더 이상 적혈구를 만들라고 골수에 알려주는 호르몬인 에리스로포이에틴을 충분히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심각한 빈혈이 생깁니다. 우편함까지 걸어가는 것이 산을 오르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극도로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신장 기능이 15% 아래로 떨어지면 일주일에 3번 투석이 필요하며 기계가 신장이 더 이상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동안 4시간 동안 의자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여행을 갈 수 없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 기계와 가족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됩니다. 비극은 초기 단계, 신장 질환의 85%가 전혀 증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혀 없습니다. 여과율이 달마다 조용히 감소하는 동안 완벽하게 건강하다고 느낍니다. 발목이 붓거나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것을 알아차릴 때쯤이면 이미 신장 기능의 절반 이상을 잃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신장 질환에 대한 잔인한 진실이 있습니다. 간과 달리 신장은 재생될 수 없습니다. 네프론이 죽으면 영원히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10초 아침 루틴이 매우 강력한 이유입니다. 문제가 되돌릴 수 없게 되기 전에 잡는 것입니다. 잠에서 깨자마자 허리 아래쪽을 따라 있는 특정 지압점을 올바른 순서로 누르면 신경계를 통해 신장 동맥을 확장시키는 직접적인 신호를 보냅니다. 저는 제 클리닉에서 도플러 초음파를 사용하여 이 효과를 측정했습니다. 적절한 자극 후 단 90초 만에 신장 혈류량이 평균 32% 증가했습니다. 신장을 통해 흐르는 혈액이 32% 더 많다는 것은 걸러지는 독소가 32%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섬세한 역과 단위에 전달되는 산소가 32%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네프론에 가해지는 염증 스트레스가 32% 더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잠에서 깬 후 10초 이내에 해야 합니다. 휴대폰을 확인한 후가 아닙니다. 화장실에 간 후가 아닙니다. 눈을 뜨는 순간 아직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손이 그 압력점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황금 시간이며 낭비할 수 없습니다. 이제 타이밍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 지압점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하셨으니 모든 것을 바꿀 정확한 기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식이 행동으로 바뀌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세부 사항 하나만 잘못되어도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매우 주의 깊게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휴대폰을 확인하기 전에, 완전히 일어나기 전에 허리 아래쪽의 세 지점을 찾는 방법입니다. 이 지점들은 신장 경락과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올바른 순서로 자극하면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즉시 증가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수행이 아닙니다. 제가 서울병원에서 15년간 도플러 초음파로 측정한 해부학적 사실입니다. 첫 번째 지점입니다. 양손을 허리 아래쪽, 엉덩이뼈 바로 위에 놓으세요. 엄지손가락으로 척추 양옆에 움푹 들어간 곳을 찾으세요. 대략 배꼽 높이지만 등 쪽입니다. 약간 들어간 곳이 느껴질 겁니다. 이곳이 전통적인 신장 3번 지점입니다. 여기를 적당한 힘으로 누르면 아래쪽으로 약간 퍼지는 둔한 통증이 느껴집니다. 그 통증이 느껴지면 제대로 찾은 겁니다. 두 번째 지점입니다. 엄지손가락을 정확히 두 손가락 폭만큼 위로 올리되 척추와의 거리는 그대로 유지하세요. 여기를 단단히 누르세요.
이 지점은 근육과 조직 아래 신장이 위치한 부위 바로 위에 있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이곳을 누르면 따뜻함이 퍼지는 것을 느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따뜻함이 바로 혈액순환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점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대부분 사람들이 쉽게 닿지 않아서 건너뜁니다. 등 쪽 갈비뼈 맨 아래 부분 역시 척추 양옆에 위치합니다. 제대로 닿으려면 등을 약간 앞으로 구부려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은 신동맥 혈류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정확한 순서입니다. 총 10초입니다. 첫 번째 지점을 양쪽 엄지손가락으로 동시에 3초간 단단하고 일정하게 누르세요. 아프지는 않지만 저항이 느껴질 정도로 강하게 누르세요. 그런 다음 즉시 두 번째 지점으로 이동해서 4초간 누르세요. 여기가 신장 조직에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가장 오래 누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지점까지 손을 올려서 3초간 누르세요. 전체 순서가 10초 걸립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 순서를 마친 후 정확히 5분 이내에 미지근한 물 1컵을 마셔야 합니다. 찬물이 아닙니다. 뜨거운 차도 아닙니다. 미지근한 물입니다. 이것은 절대 빠뜨리면 안 됩니다. 지압은 혈관을 열고 역과 기능을 활성화시키지만 신장이 방출되기 시작하는 독소를 씻어내려면 즉각적인 수분 공급이 필요합니다. 그 물 없이는 절반만 한 것이고 기회를 낭비한 겁니다. 제게 환자가 한 분 계셨는데 강남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님이었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매달 올라가서 투석이 불가피한 범위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평생 일주일에 3번씩 기계에 연결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제가 바로 이 기술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분은 4개월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아침 이것을 했습니다. 추적 혈액 검사 결과 크레아티닌이 안정되었고 실제로 약간 감소했습니다. 여과율이 18% 개선되었습니다. 10초간의 압력과 물 1컵으로 18%가 개선된 겁니다. 이것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하나의 생리학적 사실로 요약됩니다. 신장은 거의 전적으로 혈압에 의존해서 기능하는 신체의 유일한 주요 장기입니다. 심장처럼 펌프질을 하지 않습니다. 혈액이 흐르는 압력에 따라 수동적으로 역과합니다. 잠에서 깨자마자 이 특정 신경 경로를 자극하면 아침에 느린 혈액 순환으로 인해 신장이 하루에 처음 2시간 동안 60% 용량으로만 작동하는 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을 가동시키는 겁니다. 이제 매일 아침 그 10초 동안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것을 적고 싶어 하실 텐데 좋습니다. 지금 바로 적으세요.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리는 기술은 허리 아래쪽을 따라 위치한 3개의 특정 압력 지점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지점들은 신장 부위 바로 위에 있으며 척추에서 양쪽으로 약 4손가락 폭 떨어진 곳입니다. 제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연구하던 중 이 연결을 발견했을 때 왜 특정 환자들이 다른 환자들보다 신장 기능을 더 빨리 회복하는지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답은 명백한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잠에서 깨자마자 심지어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직 누운 상태에서 양손을 등 뒤로 가져가서 주먹을 허리 아래쪽에 대세요. 정확한 위치가 중요합니다. 손가락으로 가장 아래 갈비뼈를 찾으세요. 이제 약 2손가락 폭만큼 아래로 내려가세요. 척추에서 약 4손가락 폭만큼 바깥쪽으로 이동하세요. 근육에 약간의 자연스러운 움푹 들어간 곳이 느껴질 겁니다. 그곳이 첫 번째 지점입니다. 주먹으로 양쪽의 이 지점들을 동시에 단단히 누르세요. 부드러운 압력이 아닙니다. 단단하고 의도적인 압력입니다. 약간의 불편함이 느껴져야 하지만 통증은 아닙니다. 깊은 숨을 3번 쉬는 동안 이 압력을 유지하세요. 세어보세요. 하나, 둘, 셋. 이것은 약 10초 걸립니다. 왜 이것이 효과가 있을까요? 과학적 근거를 명확히 설명하겠습니다. 수면 중에 신체는 혈액순환이 감소된 상태로 들어갑니다. 하루에 전체 혈액량을 여러 번 역과하는 신장은
밤에 상당히 느려집니다. 갑자기 깨어나서 일어서면 혈압과 혈류에 극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이 아침 전환기는 실제로 신장의 스트레스 지점입니다. 이 특정 지압 지점을 자극함으로써 일어나기 전에 신장 혈류를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라는 신호를 신경계를 통해 보내는 것입니다. 신장을 충격적으로 깨우는 대신 하루를 준비시키는 겁니다. 서울, 부산, 인천의 세 병원에서 2,000명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재임상 연구에서 이 루틴을 실행하기 전후의 신장 기능 지표를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90일 동안 매일 아침 이 기술을 수행한 환자들은 사고체 여과율에서 평균 28%의 개선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신장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정화하는지를 나타내는 의학 용어입니다. 혈액에 영향을 줍니다. 10초간 압력을 가하는 것만으로 28%의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 루틴과 신장 건강에 대해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이것은 일어나서 앉기 전에 해야 합니다. 휴대폰을 확인하기 전에, 화장실에 가기 전에 해야 합니다. 눈을 뜨는 순간 손을 허리로 가져가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신장 조직을 손상시키는 염증 지표가 깨어난 후 처음 3분 이내에 급증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황금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보호 효과가 절반 이상 떨어집니다. 제가 사람들이 잘못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실수를 정말 자주 보거든요. 어떤 분들은 등의 너무 위쪽, 어깨뼈 근처를 누릅니다. 그것은 신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척추에 너무 가까이 누릅니다. 그러면 신장 경락을 완전히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흔한 실수는 2, 3초만 누르는 것입니다. 몸이 해독, 경로를 활성화하려면 완전한 10초가 필요합니다. 기대치에 대해 아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미 망가진 신장을 회복시키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초기 단계라면 신장 기능이 천천히 감소하고 있다면, 의사가 여과율이 경계선에 있다고 말했다면 이 10초 루틴이 그 감소를 멈출 수 있습니다. 초기 손상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신장 건강의 수년, 어쩌면 수십 년을 더할 수 있습니다. 메커니즘은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혈류를 증가시키고 아침 염증을 줄이며 신체의 자연 회복 시스템이 가장 민감할 때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왜 이 10초 루틴을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깨어난 직후에 해야 하는지 정확한 메커니즘을 설명하겠습니다. 이 타이밍은 제한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체의 해독 시스템이 외부 자극에 가장 민감한 황금 시간입니다. 잠을 잘 때 신장은 느린 역과 단계로 들어갑니다. 신동맥으로 가는 혈류가 깊은 수면 중에 약 40% 감소합니다. 이것은 정상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깨어나는 순간 신장이 활동적인 역과 모드로 전환되는 중요한 15분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전환 기간 동안 올바른 지압점을 자극하면 신장 혈류 증가를 정상적인 40%에서 거의 70%까지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수행한 신장 기능 검사에서 나온 측정 가능한 데이터입니다. 생리학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에는 약 100만 개의 작은 역과 단위인 네프론이 있습니다. 각 네프론에는 사구체가 있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혈액을 역과하는 모세혈관 다발입니다. 허리 아래쪽의 특정 지점에 압력을 가하면 이 모세혈관의 혈관 확장을 조절하는 교감신경 경로를 직접 자극하게 됩니다. 혈관 확장은 혈관이 더 넓게 열린다는 뜻입니다. 혈관이 넓어지면 더 많은 혈액이 흐릅니다. 혈류가 많아지면 여과가 더 잘 됩니다. 여과가 더 잘 되면 독소가 축적되지 않습니다. 독소가 축적되지 않으면 신장이 수십 년 더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깨어난 후 30분만 기다려도 일어나서 화장실을 사용하고 물을 마시면 신체는 이미 그 전환 단계를 완료한 것입니다. 신경계는 이미 낮 시간 패턴으로 고정되었습니다. 황금 시간을 놓친 것입니다.
같은 지압점이 여전히 어느 정도 효과를 제공하겠지만 70% 대신 20반 30%의 개선만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발이 바닥에 닿기 전에 이 루틴을 하라고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왜 이것이 아침에 물을 마시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지 물어봅니다. 모두가 신장 건강을 위해 물을 마시라고 말합니다. 네, 수분 섭취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물만으로는 혈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2리터의 물을 마실 수 있지만 신동맥이 수축되어 있고 네프론을 통해 혈액이 제대로 흐르지 않으면 그 물을 효율적으로 역과할 수 없습니다. 물은 그냥 방광에 있을 뿐입니다. 제가 가르치는 지압 기법은 혈류 문제를 직접 겨냥합니다. 먼저 경로를 열고 그 후에 물을 마시면 신장이 실제로 그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신장내과 클리닉에서 제가 반복적으로 관찰한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들이 초기 단계의 만성 신장 질환을 가지고 왔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사구체 여과율, 즉 GFR이 60 아래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위험구역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이 10초 아침 루틴을 가르쳤고 식이요법과 약물에 대한 표준 의학적 조언도 주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흥미롭게 본 것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빠짐없이 지압 루틴을 한 환자들은 82주 이내에 GFR 개선을 보였습니다. 식이요법만 따르고 약을 먹었지만 아침 루틴을 건너뛴 환자들은 감소 속도가 느려지긴 했지만 거의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한 환자 강남구에 사는 68세 박 씨라는 남성분은 처음 오셨을 때 GFR이 54였습니다. 이것은 신장이 약 절반의 능력으로만 기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면 5년 이내에 투석으로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식이 조절과 함께 이 루틴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완전히 헌신했습니다. 매일 아침 침대에서 나오기 전에 10초씩 했습니다. 3개월 후 그의 GFR은 62로 돌아왔습니다. 6개월 후에는 67이었습니다. 병원의 신장내과 전문의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공격적인 의학적 개입 없이 이런 종류의 역전은 극히 드물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아침 루틴을 그렇게 강력하게 만드는 6번째 중요한 요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40년간 신장 건강을 연구한 저조차도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깨어난 후 첫 30분 동안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은 일반 의사들이 말한 모든 것과 모순됩니다. 가장 큰 실수는 매일 아침 조용히 당신의 신장을 파괴하고 있는 것은 바로 잠에서 깨자마자 찬물을 마시는 행위입니다. 알고 계시죠? 모든 건강 전문가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수분을 섭취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든 것을 바꾸는 중요한 세부 사항을 놓치고 있습니다. 찬물은 신장에 열충격을 일으켜 신장 혈관을 최대 40%까지 수축시킵니다. 당신의 신장은 밤새 따뜻하고 보호받는 상태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찬 액체를 쏟아부으면 이것은 마치 자고 있는 사람에게 얼음물을 끼얹는 것과 같습니다. 혈관이 격렬하게 수축하고 매일 아침 반복되는 이 스트레스는 수년에 걸쳐 축적되는 미세한 손상을 만듭니다. 제가 3년 전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치료했던 68 세박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신장 기능 저하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여과율은 50위까지 떨어졌는데 이것은 3기 신장 질환의 시작입니다. 저는 그의 전체 병력, 식단, 운동 루틴을 검토했습니다.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때 저는 그에게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지난 15년 동안 매일 아침 냉장고에서 꺼낸 찬물 2잔을 빠짐없이 마신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건강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는 매일 신장 조직을 공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에게 즉시 미지근한 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뜨겁지도 않고 실온도 아닌 특별히 미지근한 1000 정도의 물로 말입니다. 4개월 만에 그의 신장 기능은 60일로 개선되었습니다.
그의 담당 의사도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취약한 아침 시간에 신장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이해하는 것의 힘입니다. 하지만 찬물로 인한 손상은 단순한 혈관 수축보다 더 깊습니다. 아침에 천이 갑자기 떨어지면 몸은 당신을 다시 드기 위해 스트레스 호르몬, 특히 코르티솔을 활성화합니다. 상승된 코르티솔은 신장이 나트륨을 보유하고 칼륨을 배출하게 만듭니다. 수년 동안 매일 반복되는 이 미네랄 불균형은 신장 결석과 만성염증을 위한 완벽한 환경을 만듭니다. 당신은 말 그대로 한 번에 찬물 한 잔씩 신장을 고장나도록 프로그래밍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보온병에 따뜻한 물을 채우십시오. 끓는 물이 아니라 편안하게 따뜻한 물입니다. 침대 옆 탁자에 놓으십시오. 내일 아침 제가 가르쳐드린 10초 지압 루틴을 수행한 직후에 이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십시오. 최소한 2분은 걸려서 마시십시오. 이 부드러운 수분 섭취는 시스템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방금 활성화한 해독 과정을 지원합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생각하실 겁니다. 아침 커피는 어떡하죠? 차는요? 이것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그런 것들을 드실 수 있지만 처음 30분 동안은 안 됩니다. 신장은 먼저 순수하고 부드러운 수분 섭취가 필요합니다. 30분 후 시스템이 완전히 깨어나고 혈류가 정상화되면 다른 음료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음료는 미지근한 물이어야 합니다. 신장 기능을 보호하고 싶다면 이것은 협상 불가입니다. 첫 아침 음료의 온도는 지압 루틴 자체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그것들은 함께 작동합니다. 하나는 혈류를 활성화하고 다른 하나는 스트레스를 만들지 않으면서 부드럽게 지원합니다. 이것이 완전한 시스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신장 질환은 아무도 경고하지 않는 이러한 작은 일상적 손상으로부터 수십 년에 걸쳐 조용히 발전합니다. 이제 내일 아침부터 따라야 할 완전한 실행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 전역의 제 진료실에서 3,000명 이상의 환자들의 신장을 보호해온 정확한 10초 루틴입니다. 눈을 뜨는 순간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두 손을 허리 아래쪽에 대십시오. 엉덩이 뼈 바로 위에 부드러운 조직을 느껴보십시오. 대략 벨트가 있을 위치입니다. 척추 양쪽의 근육에 엄지손가락으로 단단히 누르십시오. 거기서 약간의 압통을 느낄 것입니다. 깊은 숨을 한 번 쉬면서 정확히 10초 동안 이 압력을 유지하십시오. 그게 전부입니다. 10초입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깨어난 직후 의식이 돌아온 후 첫 2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왜냐고요? 이 시간에 코르티솔 수치가 자연적으로 최고조에 달하기 때문이며 코르티솔이 상승해 있을 때 이 특정 압점을 자극하면 하루 종일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염증성 단백질을 신장 조직에서 배출하는 림프 배수 경로가 활성화됩니다. 10초 후 천천히 일어나 앉아서 정확히 반잔의 미지근한 물을 마시십시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게, 미지근하게. 지압 직후에 이 수분 섭취는 밤새 방광에 축적된 농축된 독소를 희석하여 해독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하루 중 첫 벤뇨는 15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색깔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연한 차처럼 연한 노란색이어야 합니다. 진한 호박색이거나 흐리다면 신장이 이미 고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침 식사에 대해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상 후 90분 이내에 흡수 가능한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탄수화물이 먼저가 아닙니다. 단백질입니다. 신장은 수면 중 매일 밤 일어나는 경미한 세포 손상을 복구하기 위해 아미노산이 필요합니다. 저는 반숙 계란 2개와 소량의 두부를 권장합니다. 정확히 이 조합입니다. 계란은 완전한 단백질을 제공하고 두부는 신장 역과에 더 부드러운 식물성 아미노산을 제공합니다. 아침에 무거운 붉은 고기는 피하십시오. 정고 전에 신장이 3배나 더 열심히 일하도록 만드는 요산 축적을 일으킵니다. 강남에서 온 이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작년에 초기 단계 만성 신장 질환으로 제 병원에 왔습니다. 그녀의 크레아티닌 수치는 상승했고 여과율은 떨어지고 있었으며 투석이 두려웠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 정확한 10초 루틴을 가르쳤습니다. 바로 이것만요. 처음에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3개월 후 그녀의 혈액 검사는 신장 기능 지표에서 22% 개선을 보여주었습니다. 6개월 후 서울의 그녀의 신장 전문의는 그녀의 신장이 거의 정상 수준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매일 아침 빠짐없이 이 루틴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10몇 초가 그녀를 평생 의료 의존에서 구해냈습니다. 제가 반드시 드려야 할 중요한 경고가 있습니다. 이 방법이 효과를 보려면 즉시 제거해야 할 3가지 음식이 있습니다. 첫째, 가공 육류입니다. 나트륨 함량이 신장을 파괴합니다. 둘째, 특히 건강에 좋다고 광고되는 과일 주스 같은 당분 음료입니다. 과당이 역과 시스템을 압도합니다. 셋째, 즉석 라면입니다. 편리한 것은 알지만 방부제와 나트륨 수치가 신장 조직에 치명적입니다. 오늘 당장 버리세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지금 당장 발목을 확인해 보세요. 발목뼈 바로 위살을 엄지손가락으로 눌러서 3초간 유지하세요. 손을 뗐을 때 움푹 들어간 자국이 남아 있나요? 그 자국이 2초 이상 보인다면 부종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분 저류이며 신장이 제대로 역과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이 바로 행동할 황금 시간입니다. 내일부터 예외 없이 10초 루틴을 시작하세요. 신장을 거의 노력 없이 보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10초, 적절한 수분 섭취, 전략적 단백질 섭취, 3가지 독성 음식 제거. 이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건강하고 독립적인 삶을 수십 년 더 살 수 있게 해주는 지식입니다. 지금 댓글에 내일 아침부터 신장을 보호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세요. 공개적으로 그 약속을 하세요.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이 정보를 공유하세요. 신장 질환은 거의 너무 늦을 때까지 증상을 보이지 않는 침묵의 살인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강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한 보험입니다. 아직 할 수 있을 때 행동하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매일 아침 몇 시에 이 10초 신장 루틴을 시작할 계획인가요? 여러분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이 중요한 신장 건강 정보를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신장을 보호해야 하는 친구와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